안녕하세요. 타로 가이드 자라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세 번째 시간으로 고위 여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 여사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여사제가 냉철한 모습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죠. 이 카드에 대한 상징하는 바를 자세히 알아보고 또는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보시면 자세는 되게 정적인 성향이에요. 앞에서 살펴봤던 바보 카드나 마법사 카드는 서 있으면서 뭔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이 고위 여사제 카드는 앉아 있죠. 우선 활동성에서는 되게 마이너스적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되게 정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의상에서도 보시면 흰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건 되게 순수하게 본성을 지키고 있고 그걸 가져가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반면에 그 파란색은 되게 지적인 색이에요. 이성적이고 냉철한 면을 드러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감정을 되게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감정을 없거나 감정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감정은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본인이 내적으로 순화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왕관을 보시면 왕관은 좀 독특하죠. 뭐 화려하게 보석이 있거나 뭐 어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왕관이 뜻하는 바는 삼중 여신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처녀와 어머니 현자, 다시 말하면 처녀의 어떤 순수함, 어머니의 그 포용력, 현자의 지혜를 이 고위 여사제가 다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슴에 있는 십자가는요. 이 카드에서 거의 정중앙인데요. 어떤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 아니면 영적인 균형,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내적인 모습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려고 되게 애쓴 것을 이 십자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릎 위에 있는 토라는요. 어떤 절대적인 지식과 신성한 법칙을 나타내는데요. 이걸 여사제가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 이 여사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은 이런 어떤 절대적이고 어떤 신성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가치관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적인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 게 이 고위 여사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이 토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승달 보이시나요? 발 밑에 있는 이 초승달은 원래는 하늘에 떠 있을 땐 무의식적이고 어떤 직관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주기적인 변화를 뜻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초승달은 지금 발 아래에 있어요. 그것도 숨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 아래에 있고 옷자락으로 한 자락 잡혀 있거든요. 이건 이 고위 여사제가 비록 지금은 추구하는 삶이 그 가치관적이고 정신적이고 아니면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이 고위 여사제가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여자잖아요. 그 여성성을 어 포기하지 못하고 잠깐 내려놓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잠깐 내려놓고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아래로 내려놨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게 이 초승달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색과 흰색 기둥은 보아주와 야킨이에요. 이 검은색이 나타내는 건 악이고 흰색이 나타내는 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과 악, 뭐 무의식과 의식, 그다음에 남성성과 여성성 어떤 이런 이원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 고위 여사제가 지키고 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위 여사제 뒤에 장막이 보이시죠? 거기에 노란색 안에 석류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이 야자수가 그려져 있어요. 이 석류와 야자수 자체는 풍요로움과 다산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데 이 고위 여사제는 이걸 장막에다 그려 놓고 뒤에다가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는 자세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외면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도 지금 드러내 주고 있는 게 이 장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위 여사제가 정방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정방향의 기본적인 특징은 상당히 정신적이고 지적인 성향이에요. 이 토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내면의 것을 추구하고 되게
높은 지식 수준 신성한 법칙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은 다 내려놓고 있어요. 초승달도 발 아래다 내려놓고 있고요. 뒤에 장막을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도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에서 무형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지금 정방향의 기본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겠어요?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내적인 지혜를 성숙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고위 여사제가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지혜, 내가 현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위 여사제가 지금 어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거기에 모두 다 목표가 있는 거죠. 내적인 지혜에 상당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위 여사제는 되게 비밀스럽고요. 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걸 절대 남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본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말없이 혼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위 여사제의 심리 기제는 어떨까요? 되게 폐쇄적이에요. 우선 옷에서도 보여지듯이 드러낸 부분이 얼굴하고 손목 하나밖에 없어요. 온 완전히 꽁꽁 싸매고 있죠. 다른 것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에서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게 폐쇄적인 거거든요. 소통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또 하나 뭔가 참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편안하고 단아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내면에서는 본인이 가지 못한 길 아니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길에 대한 어떤 많은 고통, 번민을 스스로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심리 기제 중에서 되게 특징이 이 외로움과 고독을 즐겨요. 이게 외로움과 고독을 즐긴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요. 군중 속에서도 이 사람은 혼자서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즐기기 때문에 다수가 있는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명상함으로써 에너지가 안에서 충만되는 그런 심리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행동 패턴을 보시면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되게 비밀스럽죠.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데 자기 본심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아요. 성향적으로 그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본심을 드러냈다. 이 카드가 나왔는데 자기 본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럼 그게 진짜 본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중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동하지 않아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그 지식을 얻거나 소통하는 방법은 이분은 관찰이에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눈이 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나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뭔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관찰을 통해서 이분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직관에 의한 신중한 선택을 해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소통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혼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좀 답답해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행동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까요? 우선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되게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다 보니 비밀스러운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요. 그게 되게 소극적인 자세로 나타내고요. 또 하나는 이 카드가 타인의 말을 경청을 잘해 줘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우리가 찾아갔을 때 보면 뭐 스님도 그렇고요. 본인들의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 주시잖아요. 그래도 오는 사람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고위 여사제가 바로 그런 특징을 인간관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고위 여사제에 대해서 뭔가 속은 알 수 없어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고위 여사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특징이 있고요. 연인 관계에서는 근데 썩 좋진 않아요. 특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썸 단계에서 이게 나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고위 여사제는 되게 정적이고 내적인 어떤 지적인 성향을 추구하다 보니 세속적인 부분에 어떤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길을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선택, 뭐 새로운 시작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어 어떤 연애 중인데 근데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뭔가 힘든 상황인 거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상황이 아마 아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마음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가 되게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되게 분명한 사람이고 자기가 가는 길이 되게 옳다고 확실하게 믿고 가는 사람이다 보니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뭔가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믿고 기다려 주면, 참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다시 좋은 방향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많은 걸 손해 볼 수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도 자기 확신 때문에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게 자기 연민인지 아니면 자기 잘못된 확신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짚어 주셔야 하는 게 이 연인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정방향의 사회적 관계를 한번 보시면 이 카드가 우선 되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카드는 그런 데서는 되게 힘들어서 적응을 못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루틴이 거의 똑같고 하는 일이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라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할 거고요. 되게 신중하게 일 처리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존재감이라는 게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나 인지도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위기 상황이 오거나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땐 제일 먼저 1순위 순위로 이 캐릭터들이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피하라는 그런 일을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금전 문제는요. 뭐 물질적 욕구가 없는 카드는 아니에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 물질적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예상대로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고위 여사제 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져요. 현실적으로는 되게 빠듯한 상황이 아마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투자를 할때 직관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보증이라든지 뭐 투기성 투자 같은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카드가 이 금전 카드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험에서는 이 카드가 되게 좋은 카드예요.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가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되게 책을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카드가 나온 이 현실은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로 인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이 카드가 시험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셔야 되고 또 하나 어떤 분야를 선택할까 고민하실 때 이 카드가 나오면 내면을 탐구하는 영역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든지 심리학 같은 분야를 가시면 되게 탁월하게 자기 성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성향입니다. 그럼 이직은 우선 서두르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되게 비밀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직이나 이사나 이 정방향 카드가 나오면 비밀스럽게 해야 돼요. 이걸 떠벌리는 그 순간 오히려 본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어디 좋은 데가 있어서 갈 거야.' 이러면 자기 혼자 좋은 데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거길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겠죠. 그럼 경쟁자가 더 치열해지고 오히려 내가 먼저 정보를 알고 가고 싶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 되게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이직을 하실 땐 여성 중심 조직이 되게 좋아요. 그쪽 분야이거나 그러다 보면 어떤 사회복지나 간호학 이런 쪽에 가셔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쪽을 선택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이 여사제 카드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사를 해서 보면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직관에 따른 이동을 하시되 이 카드 자체가 이동을 되게 긍정적으로 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역동적인 카드도 아니고 되게 정적인 카드다 보니까 이자나 이직이나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해야 한다면 비밀스럽게 해야 하고,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고위 여사제의 정방향의 특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고위 여사제의 역방향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위 여사제의 역방향은요. 되게 우선 지적인 능력을 잃은 상태예요. 뭔가 고위 여사제가 되게 지적이고 정신적이고 책을 좋아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방향이 약간 어떤 교사 같은 그런 그 이미지가 있다면, 역방향은 정반대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되게 방황하고 방탕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게 계속 어 주기적으로 되면서 자기의 나쁜 상황이 늪처럼 빠져들면서 정체되고 있는 게 이 기본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심리 기제는요. 감정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화가 난 건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게 막 혼란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관할 용기도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현실을 회피하다 보면 더 나쁜 쪽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이 심리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 패턴은 자기가 얼마나 기이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고위 여사제 정방향이 얼마나 고귀하게 절대적인 법칙, 신성한 규칙을 따르면서 삶을 이어왔었습니까? 그런데 이 역방향은 반대로 자기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가치를 잃은 다음에 그다음에 처음부터 가치를 다시 잡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뭔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괜히 삐딱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경향, 나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나오는데요. 이 고위 여사제 역방향의 행동 패턴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잘못된 감정 표현을 해요.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데 슬플 때 화를 내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데 분노를 표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되게 나빠질 거고요. 그러면서 이 행동 특징이 되게 변덕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 누구하고도 좋은 영향을 신뢰를 맺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행동 패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 뭐 신뢰감이나 친밀감 형성은 자연히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갑자기 삐딱하게 나가고 학교 안 가고 그 사춘기 오면서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신뢰관계를 쌓기가 정말 힘들죠.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간다고 했다가 안 가거나 뭐 학원 간다고 했다가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신뢰감이 저하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비행 청소년 같이 청소년기에 조금 음 방황하는 아이들의 그 특징이 이 고위 여사자에 대해서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어요. 이게 정방향이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데, 이게 역방향으로 확 돌면서요. 좋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죠. 역이라는 건 거꾸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야 할 관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더 어긋나는 이런 인간관계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위 여사제입니다. 그리고 고위 여사제 연인 관계는요. 더 힘들어져요. 우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어떤 아픈 상처가 있거나 뭐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옛사랑에 대한 어떤 첫사랑이나 옛사랑에 대해서 상처 때문이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 어떤 나쁜 결과 때문에 본인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되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나 만나도 상관없고 뭐 누굴 만나도 뭐 어차피 되게 노력해 봤자 안 됐는데 아무나 만나서 상처받는 게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러면서 아무나 만나고 이게 만나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윤리적인 개념도 없이 만나는 게 이 고위 여사제 역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카드가 연인 관계를 했을 때 역방향으로 나오면 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심리 상담을 좀 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 연애 중에 이게 나왔다. 그럼 뭔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걸 둘이서만 해결하려고 되게 머리 싸매다가 더 망하는 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 관계를 보시면 우선 이 기본적인 특징이 지적 능력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위원사제 역방향은 그래서 팀워크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기회를 상실해요.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할 수 없겠죠. 우선 기본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써 주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힘들어지고 이직을 하고 싶지만 이직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쪼끔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전에 누군가한테 분명히 상처를 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그게 섭섭함이든 원한이든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뭔가 되갚는 거죠. 그런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모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없는 모함은 아니에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뒤늦게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찰 아니면 치열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카드의 금전 문제를 보시면 고위 여사제 역방향은 정방향보다도 더 안 좋아요. 금전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뭔가 보증 같은 거 잘못 쓰면 완전히 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도 내가 돈을 잃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내 돈까지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되게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아 우선 시험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 자체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지금은 관심도 없고 시험에 대한 정보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거의 모든 시험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잡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고요. 특히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같은 게 걸 봤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한 번쯤은 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분야인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남한테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쪼끔 더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직이나 이사는 이 고위 여사제의 이직과 이사는요 거의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 카드 자체가 음 역방향이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 움직이는 일에서는 거의 백발백중 나쁜 곳,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는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직이 되거나 이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시는 게 쪼끔 더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막 잘못된 방향으로 내 욕심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분명히 엉뚱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이직이나 이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위 여사제의 역방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고위 여사제의 역방향과 정방향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좀 잠깐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정방향은 상당히 지적이고 내적인 지혜를 추구하면서 비밀스러운 미 가득하죠. 되게 알 수 없는 신비스러움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고 또 하나 이 정방향의 특징은 인간관계에 굳이 관심이 없다 보니 뭐 연인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굳이
그 좋은 결과로 해석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결혼 문제에 만약에 이게 나오면 '별로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정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대신 시험이라든지 어떤 문서 쪽에는 쪼끔 더 유리할 수 있죠, 정방향은. 반면에 역방향은 역방향 자체는 이미 지적인 능력을 잃고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그게 뭐 금전이든 인간관계든 연인관계든 이사든 어떤 질문이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짚어야 되고 그게 그 잘못된 부분은 외면에서 외적인 부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 그걸 수정하시거나 보완하시고 생각을 바꾸신 다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바보 아니 이 고위 여사제의 역방향입니다. 아 역방향이 카드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아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고위 여사제의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 여황제에 대해서 알아볼 작정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황제 카드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정방향과 역방향이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여사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도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